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2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2.3 분자의 형성과 그 기능은 원자들 사이의 화학 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3은 결국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케미컬 본드, 화학적 결합이란 걸 좀 배울 텐데요. 화학적으로 원자들이 가까이 놓이게 되는 것을 통틀어서 화학적 결합, 케미컬 본드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부터 배울 텐데요. 자,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원서로는 커밸런트 본드라고 하고요. 정의를 보시면 한 쌍의 원자과 전자가 두 원자에 의해서 공유되는 결합, 그래서 화학 결합 중에 가장 강한 결합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H2의 공유 결합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수소 원자 H 하나가 각 전자가 핵의 양성자에 끌려서 오비탈에 존재합니다. 오비탈에 존재하면서 이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가까이 놓이면서 전자가 상대 원자의 양성자에 대해서 끌리게 되죠. 보시면 살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 그게 전자가 그 각 상대방의 양성자에 끌리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결국 얘 끌리다가 점점 가까이 가서 그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H2라는 분자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분자는 예전에 배웠겠지만 몰레큘이라고 합니다. 몰레큘.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거는 화학 2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비유로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우리 어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살 때, 한 개 사기가 너무 비싸요. 근데 옆에 보니까 굉장히 좀 원 플러스 원 제품이 있어요. 원 플러스 원이고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만 필요해. 그럴 때는 뭔가 파트너, 어떤 사람도 똑같이 사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제안을 해서 원 플러스 원을 사자 해서 둘이 원 플러스 원을 들고 계산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람이 원 플러스 원 상품을 들고 가는 것. 뭐 상품을 이제 전자로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최외곽 전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 각각의 전자를 공유를 해서 채우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우선 구조식을 볼까요? 아까 H를 봤으니까 구조식은 이렇게 돼서 요 땡땡 하나가 전자를 의미해서 H의 전자가 전자가 하나씩 있는 게 공유가 됐다라는 거고, 이걸 분자식으로 쓰면 H2 이렇게 쓰게 됩니다. 미점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런 경우를 이제 싱글 본드라고 해서 단일 결합, 하나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한 쌍의 원자과 전자가 공유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단일 결합이고요. 다음에 이중 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본드도 있고 삼중 결합까지는 있는데, 삼중 결합은 아주 흔하진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삼중 결합을 하는 경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생체에 많이 쓰이는 물질, 여기 수소 기체겠죠. H2는 수소 기체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배웠다시피 구조식과 분자식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옥시젠, 그 산소 산소 우리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더블 본드 이중 결합이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중 결합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체의 가장 기본적인 워터 H2O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H 하나와 공유 결합, 또 H 하나와 공유 결합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탄은 가장 잘 보면은 균형 잡힌 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C는 최외곽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8개를 채우기 위해서 H와 하나씩 공유 결합을 맺어서 이렇게 해서
그 최외곽 전자를 채웁니다. 그래서 H 4개가 채우는 넣어서 완벽하게 그 8개를 채우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네 가지를 예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유결합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 음성도라고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생물체에서 전기 음성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특정 원자가 공유결합에 결합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고 그 원자는 전기 음성도는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이시죠? O라는 게 있고 H라는 게 있는데 얘는 공유를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지만 1 플러스 1 제품을 갖고 있지만 훨씬 더 얘를 끌어다니는 것은 O라는 겁니다. 그래서 O라는 녀석이 훨씬 더 전자를 많이 끌어당긴다고 해서 전자를 갖고 가려고 하는 데가 파샬 마이너스고 전자를 뺏기는 쪽은 약간 파샬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전기 음성도 차이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는 것이 전자가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비극성 공유 결합은 이런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H4 같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H가 다 붙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끌리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비극성 공유 결합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균형 잡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뭐 밸런스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생체 내에서는 친유성, 그래서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띄게 되고, 이 말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소수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수성이라는 거는 물과 친하지 않다. 기름과 친하고 물과 친하다. 기름과 친하고 물과 친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라 코밸런트 본드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전자가 동일하게 공유되지 않는 결합이고, 얘로서는 여기는 H2O,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샬 플러스 파샬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하고 물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과 같은 뭔가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파샬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물에 녹는다는 거는 세포 안에 녹는다는 거고, 세포막은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거고요. 반대로 친유성이라는 것은 세포 안에서는 놀지 않고 대부분 세포 벽이나 세포막에 있는 것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름 성분, 그런 것들하고 잘 결합이 돼서 세포 투과는 좀 쉬울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유결합에 이어서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의 정의를 우선 보시면 두 원자가 전자를 끄는 힘의 차이가 매우 커서,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전자를 완전히 뺏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NaCl이 있고 MgCl2도 있겠고요. 그런 것이 하나의 예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우선은 여기 NA가 있습니다. NA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고요. CL은 7개가 있어서 하나를 채우길 원합니다. NA는 하나가 뺏기기 쉬운 상태, CL은 뺏고 싶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NA는 하나를 주고 CL은 하나를 뺏어 와서 이 전자로 인해서 이게 NaCl이라는 안정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NA라는 거는 카트가 있는데 내 제품이 다 쌓였어요. 제품 쌓였는데 사은품이 하나 들어온 거죠. 사은품이 하나 들어온 거고, CL은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뭔가 거의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NA가 너 사은품 가져. 난 어차피 가득 찼으니까. 그러면 CL은 좋았구나. 이 사은품인 전자를 받아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서로가 딱 맞는 상태, 최외곽 전자를 다 채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이온결합의 예시
뭐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뺏어오는 전자를 뺏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뺏기는 그런 것도 있죠. 거기에 대한 용어를 좀 알아보겠고요. 이온은 당연히 뭐 이온이겠죠. 그래서 전야를 띠고 있는 원자나 분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NA나 CL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뺏거나 뺏기면서 이제 전하를 띠게 되죠. 왜냐하면은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NA는 하나가 뺏겼으니까 뺏기고 그럼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거기에 비해서 양성자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CL은 전자가 하나 더 많아지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 다시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전자를 뺏기면 플러스고 뺏어오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양이온은 캣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전자산업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읽더라고. 캣 아이온. 케이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읽네요. 네, 그래서 양이온은 캣 아이온이라고 하고요. 이게 나중에 신경생물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그 많은 신경 물질들이 전자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이온이 음이온이고요. 그래서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염, 이런 Cl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이온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솔트는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말로는 이제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염이라고 씁니다. 염. 그래서 이온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화합물이고 NaCl이 아주 대표적이기 때문에 솔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aCl은 평상시에는 이제 텍스트의 말을 좀 빌려보면 평상시에는 얘가 굳어 있을 때는 굉장히 깨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 형태도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겠죠. 그런데 얘를 물에 녹이면 굉장히 빨리 녹아서 이온 형태가 되는, 이온화 형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온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A를 아까 캣 아이언, 그다음 CL을 어나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에 의해서 나온 결합 이외에 약한 화학 결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한 것들이 약하다고 꼭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배워보시죠. 그래서 약한 결합은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반응 후에는 분리가 굉장히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 결합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결합은 당연히 하이드로젠 본드라고 합니다. 하이드로젠 본드라고 하고 당연히 수소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아까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높은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다른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에 끌리는 현상. 아까 보셨다시피 H2O는 이쪽 파샬 마이너스 파샬 플러스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파샬 플러스가 생성되니까 또다시 파셜 마이너스에 끌릴 수 있겠죠. 내가 전자를 조금 뺏긴 상태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쪽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데 이 수소 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체 분자의 기본적인 건 물이기 때문에 물과 수소 결합을 한다는 건 물과 굉장히 친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물에 잘 녹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은 대개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한다. 물과 형성을 한다. 그래서 암모니아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물에 녹냐 안 녹냐 그것들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합니다.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인력이겠고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이제 전자들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한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전자들이 한 부분에 어떤 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음의 전하나 양의 전하를 띠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른 원자와 분자가 서로 결합되는 힘인데요. 이 결합은 뭐 약한 화학 결합 중에서 좀 더 약한 화학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텍스트에서 제시한 것은 여기 있는 그 파충류의 발가락에 있는 털이 굉장히 많아서 표면적이 넓은데 그 표면적이 유리나 뭐 다른 것들의 벽에 있는 부분과 이제 이런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기어오르기 쉽게 만든다.
물론 뭐 파충류가 난 반데르발스 인력을 써야겠어 라면서 그렇게 진화를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됐더니 벽을 쉽게 오른다. 그래서 파충류의 그 발가락의 일부가 도룡뇽이네요. 이 도룡뇽의 발가락의 일부가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이 반데르발스 인력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체 분자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제너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 오비탈과 그다음 세 개의 P 오비탈이 있는데 그것들이 공유 결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오비탈, 그러니까 오비탈은 그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 확률 분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피라미드 형태, 정사면체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면서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오비탈의 재배열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면 재배열이 된다. 그래서 그 예시로 H2O도 이제 사실은 여기 언바운드 일렉트론 페어가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공유결합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인 CH4 메탄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이 형성되면은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은 재배열이 일어나서 안정적인 구조로 바뀐다 라고 좀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생체에서 생물학적 결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모르핀과 엔도르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핀은 교과서의 설명을 따르면 고대 시대부터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뭐 종교적인 거에서 많이 사용됐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편 효과, 아편의 마약 효과를 가져오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편이 왜 뭔가 그런 효과를 나타낼까 봤더니 이게 모르핀 때문이구나 라는 거였고 통증을 덜어주고 그래서 진통제 역할도 하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진통제 아주 강한 진통 뭐 암 치료나 이럴 때 의료용으로 간간히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모르핀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엔도르핀이 1975년에 발견됐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모르핀과 엔도르핀이 엔도르핀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 부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매우 비슷해서 결합 부위를 자극시켜서 액티베이션 시켜서 그 시그널이 전달하는데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엔돌핀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모르핀이 결합 부위에 같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기능을 나타내더라. 이것이 분자 구조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결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다음은 이제 챕터 2.4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양이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 결합들이 형성되고 끊어진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 그래서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을 내용이고요. 그래서 화학 반응은 화학 결합이 형성되고 끊어짐으로써 물질의 구성이 바뀌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물질의 구성이 바뀐다.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물질의 구성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반응의 초기 물질, 처음에 있는 물질, 반응 전의 물질을 리액턴트라고 하고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 프로덕트, 우리 프로덕트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생산되는 물질, 생성물을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리액턴트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거는 요거네요. 그래서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있으면은 두 개의 물 분자가 형성된다.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기본적인 화학 반응의 전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체도 결과적으로는 그 처음에 배웠듯이 C, N, O, H를 기본으로 그런 생체 물질들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분해함으로써 얻는 에너지, 합성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또 그런 생체 분자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리액션에 대한 아주 뭐 고차원적인 학문이 생화학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긴 생화학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체 분자들의 많은 리액션에 대해서 다루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리액션이 생체 내에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아마 뒤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예로서 이제 생체 분자의 예로서 여기 있습니다. 6개의 CO2와 6개의 H2O가 있으면은 여기 포도당과 6개의 O2 분자가 형성이 되죠. 이게 광합성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주 중요한 화두인 이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광합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키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받아들여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그래서 빛이 들어가 있죠. 빛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물 분자와 같이 고분자인 포도당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뿜는, 그래서 탄소를 이제 공기 중으로부터 생체 내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화학 반응의 예고, 아까 걸 적용을 하자면 이쪽이 리액턴트고 이쪽이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반응은, 이건 화학적인 얘기니까 모든 화학 반응에 적용이 되는 건데, 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인 거는 뭐 있긴 있지만 여기서의 범위에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역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말은 이쪽으로도 가지만 저쪽으로 간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의적으로 굉장히 많다. 뭐 예를 들어 99대 1이다. 뭐 한 99.9대 1이다. 뭐 그런 식으로 되고, 뭐 4, 50%, 50대 50이다. 또는 40대 60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가역적이긴 하지만 한쪽이 밸런스가 좀 돼 있다.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반응의 생성물, 이렇게 가는 거에 생성물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는 반응물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생물학적 가역 반응으로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아무 생물이나 할 수 없고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일부 식물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요렇게 되는 거죠. 3개의 H 분자와 또 N2 공기 중에 질소에 있는 것들이 와서 암모니아가 된다.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가 70% 이상으로 굉장히 많긴 하지만 질소를 생체 분자 내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식물체나 생물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토양이나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나 질소를 가져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기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는 요 반응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고 요것도 가지만 요게 가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뿌리오 박테리아나 그런 식물체의 컨소시움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것들의 중요한 뭐 효소들이 굉장히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정반응도 가고 역반응도 가지만 이 비율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가역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뭐 반반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요것도 가긴 간다. 아예 여기서 멈춰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낼 개념입니다. 케미컬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서 화학 평형, 이퀄리브리움은 평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평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정방향과 역방향의 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서 생성물과 반응물의 상대적인 농도가 변화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요거를 아마 예로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얘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선 예를 들어 40대 60으로 가는 어떤 생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그런 것들을 40으로 해서 60을 암모니아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쭉 처음에는 이제 질소가 많겠지만 그 근처를 보니까 40대 6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비율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게 최대 한계치거나 그렇겠죠. 이게 나중에 배우거나 아니면 화학조에서 배우겠지만 생성물의 양과 그다음에 반응물의 양, 농도가 이제 서로 차이가 나면은 거기에 따라 속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형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 요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전까지 깨지지 않아서 요게 여기로 계속 가긴 하지만 여기로 가는 것도 똑같은 속도가 되기 때문에 40대 60의 밸런스는 계속 유지된다. 이런 게 케미컬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서머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3은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학 결합.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운 건 covalent bond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쌍의 원자과 전자가 두 원자에 의해서 공유되는 결합,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 건 뭘까요? 두 개 이상의, 나왔네요.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의 공유 결합을 통해 생성되는 것. 다음에, 그다음 아이언은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나 분자. 그리고 캣 아이언은 양 이온, 그 다음에 N아이언은 음의 전하를 잇는 것,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는 아까 말한 듯이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다른 것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자에 끌린 현상. 그래서 수소가 약간 뭐 바람을 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챕터 2.4는 이제 케미컬 리액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리액션의 초기 물질은 리액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서 되는 것을 케미컬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합니다. 자, 케미컬 이퀄리브리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2장 챕터 2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체,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배우는 그런 케미컬의 베이스를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화학2에서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그 부분 중에서 생물학에서 필요한 부분만 빼서 그 부분을 배웠으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뒤에 많이 나오는 생체 분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한번 보셨던 분들은 이 정도는 복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